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이제 새해 들어서 드디어 이제 게스트분들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초대한 손님은 아프유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종원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아프유도 사실은 부동산처럼 카페로 시작해가지고 카페에서 부동산 분석들을 갖다가 시작했고, 사실은 부동산보다는 훨씬 더 짧죠. 2014년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부동산 커뮤니티를 갖다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유튜브 아프유 부동산에 대해서 영상을 갖다가 만들어가고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프유 채널 부동산 TV보다 작았는데 역전해버렸어. 좀 반칙이 있어요. 반칙이 있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사실 이 아프유님하고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왔고, 뭐 부동산 이슈 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진 않았죠. 나누진 않았고, 사실 이 아프유 채널도 그렇게 열심히 저는 보는 편은 아니야. 실망인데요. 나 열심히 보는데. 저 유튜버들 중에 다른 분 유튜브 채널 게임이나 이런 거만 보지, 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들은 사실 솔직히 잘 안 봐요. 솔직하게 워낙에 방대한 양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걸로 거의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나는 부동산 맨날 뉴스 보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좀 보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아무튼 그렇기는 하나. 근데 그러면 왜 제가 오늘 2020년 첫 게스트로 모셨냐면, 영원. 제가 작년 이맘때 아프유님이 강남에서 2019년 부동산 전망하면서 강의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되게 재밌었고 유익했어요. 오늘은 자, 이제 부동산 TV에서 그때 들었던 것처럼 또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 아프유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좀 자리를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해 하실 이야기는 결국 뭐 2020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 같냐 보는 거겠지만, 그 이야기 전에 뭐 나름대로 2019년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 2019년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차트를 갖다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차트가 무슨 차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아파트를 포함해서 신규 주택 입주 물량 아닐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 보신 이게 무슨 차트냐면은 서울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1년 동안에 발생된 거래량. 근데 놀랍죠? 이거 그래프가 너무 사기야. 12만이 여기면 7만이 여기면. 아니, 그거는 편의성을 위해서. 아니, 적어도 이걸 올려놓고 이렇게 해놔야지. 이렇게 하면 너무 극감된 것 같아 보이잖아. 그런가요? 12, 절반도 안 줄었는데. 자, 거의 그거 감안하고 보세요. 60%까지는 줄었다는 거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요. 네. 신문지상에서도 거의 이렇게 표 만드는데. 예리하셔요. 자, 일단 이 그래프를 갖다가 이게 서울에서 발생된 모든 아파트 거래량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거래된 양을 갖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등재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거래된 거에 한 70% 선에서만 공개되고 20, 30% 선은 공개가 안 됩니다. 서울시에 전체 거래된 거에 한 7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숫자가? 그렇죠. 서울의 아파트 기준입니다. 그리고 2019년 거래량이 아직 전부 다 취합되진 않았다. 여기서 한 2, 3천 정도는 더 올라올 것이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일 60일의 갭으로 인해서 지금 아직 11월 달과 12월 달께 아직 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거래량이 줄어도 정말 많이 줄었다. 라는 부분. 부동산 규제가 2016년에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11.3 대책부터.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사실 확 줄긴 했는데, 그래도 2017년에 10만 5천이면 되게 많았는데 한 30%는 줄었네.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줄어든 것에 대해서 더 놀라운 부분은 오히려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점차 갈수록 더 급등해가고 있다. 일반적인 어떻게 속설에 따르면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빠지는 거 아니야? 거래량이 줄면 가격은 빠져야죠. 그렇죠. 거래량이 줄었는데 가격은 더 늘어났다? 네.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래량이 줄었는데 가격이 오른 이유는 뭐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매물이 없다.
그러니까 다 그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 2020년 1월 달의 분위기는 지역마다 다를 거예요. 예. 매물은 있지만 매수자가 아예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지역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매물이 없어서 예. 사고 싶은 사람은 있지만 못 사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시장에서 지금 계속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고 이걸 갖다가 투기라는 명분으로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오히려 더 시장의 매물은 점점 더 감소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에 따라서 거래량은 감소해 가는데 놀랍게도 가격은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온 것이죠. 자, 이 다음 차트 약간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 숫자 많으니까 머리 아파. 네. 자, 일단 이 차트 역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달에 거래량이 전부 다 취합된 건 아니고요. 이 막대 그래프가 앞서 설명드렸던 연간 거래량을 월별로 분산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회색 막대 그래프가 월별 거래량이고요. 그리고 붉은색 라인이 매매 평균 평단가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가장 급등한 시기는 2019년 오히려 3월달 이후라는 게 이 차트상으로 나타나죠. 물론 이거는 서울의 전체 거래된 걸 갖다가 뭐 지역 구분 없이 전체 평균 거래 평단가로 해서 나눠버린 걸로 해서 나타난 수치라서 지역별로는 좀 많이 느낌이 다를 수도 있고요. 12월 달에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 60일의 갭이 다 안 채워져서 전부 다 취업이 안 돼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2019년 연말 거는 일단 이렇게 빠진 게 보이지만 좀 아직 거래가 신고가 안 돼서 반영이 안 돼서 표상에서 이렇게 나타날 뿐이지 이제 그거 그렇죠. 올라오면 좀 올라갈 부분이 여전히 있다. 시장에서- 일단 그럼 12월 거 배제하고 10월, 11월까지만 놓고 보면 매매 평균 평단가는 되게 높은 수준이네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전용 면적 기준 평단가인데요. 예. 지금 서울의 전용 면적 기준 3,500만 원이 평당 넘어가는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이요. 우리 34평 아파트가 25.7, 84스퀘어미터 25.7평. 25.7이잖아요. 예. 그럼 계산해 보면 9억이네? 8억 9천. 아, 물론 이게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소형평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요. 소형평일수록 평단가가 높고 대형평일수록 평단가가 낮아지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 통계적인 낮을 수 있다. 오름이 있고 예, 예. 실질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는 참고 지표일 네네. 뿐입니다. 지금 사실상 이 표를 보게 되면은 7월달, 6월달이 최고점이었고 오히려 그 뒤로 약간 좀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도 모순이 있는 게 이 시점에선 강남 주도의 상승 그리고 이 이후에는 강남 주도의 상승보다는 또 강북 주도의 상승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남은 가격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거래량은 줄고 강북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건 실질적으로 올해 연말이 맞다. 그런데 실제로 강남의 거래량이 줄고 강북의 거래량이 늘다 보니까 평균 거래 평단가는 그냥 보합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 시장 분위기 이거와 다르다. 강남은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가격은 급등했고 강북 지역은 오히려 또 거래량이 활발해지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자, 어쨌든 이 차트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지금 이 차트를 꺼낸 이유는 또 거래량입니다. 감정원에서도 2019년에 뭐 3.3%였나요? 네. 상승했다고 하고 상승으로 끝나서 올랐다는 건 다 알아. 그러니까 12, 16 대책이 나왔겠죠. 네. 예, 다 인정했으니까 정부에서도. 그렇죠. 이 그래프 중에 보면 저는 회색이 많이 보였거든요. 자, 지금 정확하게 네. 회색이 왜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이 들쑥날쑥한가를 갖다가 보시게 되면 되는데요. 네. 지금 이 회색 막대 그래프를 갖다 보게 되면은 2015년 일단 12월과 2016년 1월 달에 거래량이 갑자기 푹 꺼졌죠. 네.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죠? 2015년 10월은 잘 모르겠어. 아, 2015년 10월에 박근혜 정부 때 가계부채 종합대응 방안을 발표했어요. 아, 그때도 대책이 있었구나. 예, 가계부채 종합대응 방안을 발표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부동산 규제 풀어주더니 이제 잡기 시작하나 보다 하면서 그때 갑자기 거래량이 급감했었죠. 그러니까 2016년은 빤히 보여요. 11.3 대책 나오고 나서 2017년 상반기까지 그렇죠. 적어도 대선 전까지. 그러니까 대선 때는 이미 좀 사실 달아올라 있었고 예. 시장도 특히 1월, 2월 달 예. 그러니까 한 2, 3월, 3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들 됐는데 물론 이 당시에 또 뭐
이게 최순실 게이트가 한번 터지면서 또 그게 더 심리적으로 가중된 바가 있었지만 이때도 사실상 부동산 형님 말씀하신 대책 영향으로 거래량 급감 있었죠. 예. 그렇죠. 그리고 2017년도 그게 좀 더 앞당기진 이유는 8월달 거래량 급감, 9월 작고, 10월 작고 이것도 결국은 다 지금 부동산 대책이 있을 대책, 때마다. 예. 그러니까 2017년 9월 달에 거래량 급감한 거,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근데 이제 2018년 1, 2, 3은 거래량이 되게, 특히 1월 달은 거래량이 많았잖아요. 예. 이거는 파리 대책의 성격이 양도세 중과 4월부터 할 거니까 예. 그 전에 파시라 시간 드리겠다. 그래서 그때 다주택자들 중에서 중거 안 맞고 파시려는 물건들 그때 많이 나왔고 그랬죠. 그게 이제 박수가 양쪽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데 예. 만약에 안 샀으면 거래가 안 됐겠지만 또 그때는 샀잖아.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졌겠죠. 근데 또 샀잖아. 그러니까 거래량이 1, 2, 3 늘었다가 이제 고물량 끝나고 나서부터 4월부터 죽 썼죠. 4월 달에 네. 그리고 사실상 정부에서 계속 가격 안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4월 달에 재건축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앞으로 종부세 어떻게 갈 것이다 하면서 그런 언론 프레이를 많이 펼쳤어요. 4월에 집중돼 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여름에 또 가재아를 외치면서 난리가 났죠. 예. 그때 이제 7, 8월 달, 8월 달이었나 7월 달이었나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용산 개발, 여의도 용산 통합 통합 재개발 개발. 예, 얘기 맞습니다. 나오면서 막 불을 뿜더니 이제 9.13 대책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9.13 나오고 또 거래량 확 급감했고 보니까 9월 달보다 이제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아주 그냥 3월 달, 4월 달까지 아작을 내놨네요. 예. 야, 그러니까 효과가 지금 엄청 셌네. 이 표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언제 부동산 규제책이 나왔구나라는 게 이 표 한눈에 딱 다 나타나죠. 아주 그냥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건 시장의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민간 시장의 반응은 아주 그냥 1도 거짓말이 없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야, 그런데 네, 네. 형님 역시 굉장하십니다. 이걸 갖다가 띄우지 마. 예. 이야기하기가 너무 편해요. 이걸 네. 갖다가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갖다 얘기해 줄 때는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형님은 이미 그냥 차트만 보고 다 아시니까 너무 방송이 편합니다. 네.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점은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거래가 감소됐을 때 그 시점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규제책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시점에서는 매수인들이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하락할지도 모르는데 매수 시점을 미룬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얼마나 더 하락하는지 보자. 예. 하락하면 나는 저점에서 사야지. 그렇지. 살 마음이 있어도 지금은 아니야. 뭐 그렇죠. 이게 지금은 아니야. 이제 그럴 타이밍이죠. 예. 그러다가 지나는 시점까지 그러면 2월 달에 매수를 계획했던 사람, 3월 달에 매수를 했던 사람, 4월 달에 매수를 계획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미룬다고 쳐요. 1월 달에 대책이 나왔다. 그러면은 나중에 6월 달, 7월 달에 시장 보니까 하나도 안 떨어졌어. 오히려 상승하려는 기미가 보여. 그러면 이때는 오히려 이때 매수를 미루었던 사람과 그리고 7, 8월 달에 매수를 계획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뭉치면서 더 큰 폭등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거죠. 매수의 에너지가 대책의 영향으로 차곡차곡 쌓이다가 그게 누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의 에너지가 이렇게 점차 누적되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쌓여 있는데 가격이 더 안 떨어지고 다져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살살 올라갈 것 그 물건 빠졌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렇지. 나도 내가 먼저 가서 제가 살게요를 빨리 내가 홈슬라이딩 테크를 해야지 1등 안 되면 계약 못 쓰잖아. 예, 2등은 못 쓰는 거니까. 그렇죠. 에이. 그래서 제가 항상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걸 규제의 역습 효과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규제의 역습 효과. 예, 그러니까 규제의 역습.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면은 시장이 제일 저점, 그러니까 발표되고 한 2개월 내, 3개월 내 그 시점에서 매수해라. 그게 최고의 저가일 수 있다. 가격 협상력도 가장 우수하고. 대책이 나오고 2, 3개월 정도 후쯤에 약간 이렇게 좀 뒷짐지면서 매물 좀 그렇죠. 있어요. 그때는 대우도 받죠. 부동산에서 대우 대우도 받고 매도인한테도 대우 받고. 그러니까 대책의 약발이 당장은 안 먹히고 한 2, 3개월 정도 있어야 좀 약발이 쫙 먹히는 시절이 그렇죠. 오고 그때 가서 골라서 사고 이제 또 한 거기서부터 2, 3개월 있다 살려고 하면 그때는 약간 이제 좀 머물고 있는 나 같은 놈들이 너무 많아서 아까 누구도 보고 갔는데 그러면 내가 마음이 또 조급해질 수도 있겠다. 자, 예. 그럼 이 차트를 갖다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거래량이 감소했다가
갑자기 그 뒤에는 감소했던 부분만큼 더 많이 상승해서 나타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그 상승했던 부분에 그래프를 잘라다 붙이면 그렇죠. 평타가 딱 나올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음. 지금 현재 2019년 이 거래량 지금 실질적으로 2018년 10월 달부터 10, 11, 12, 1, 2, 3, 4월 달까지 너무 사람들이 위축돼 있었다. 그럼 이때 매수를 갖다 계획했던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된 게 6월 달, 7월 달, 8월 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차 늦었다 싶은 사람들이 10월, 11월 거의 막차 부분을 판 거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또 현재 11.6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번에는 사실상 지난 2018년 10월달 대책보다는 이 기간이 더 짧아지지 않을까. 이때는 정말 6개월 이상 이렇게까지 길게 침체가 됐던 적이 거의 몇 년 만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2, 16 대책. 네. 예, 12.16 부동산 대책. 그러니까 예. 이제는 2020년의 시장에 있어서 생각보다 이 지금 침체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1월 달에 지금 뜨거운 지역은 뜨겁고 여전히 지금 약간 급매물이 나오는 단지들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오래 가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2, 16 부동산 대책 약발 913만큼은 안 갈 것 같다. 그렇죠. 그 정도로야. 예. 자신감이 좀 약해. 목소리에 힘이 별로 없어.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네. 제가, 3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한 시점에서는, 그때는 제가 강력하게 지금 집 사세요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땐 쌌잖아. 지금 지나고 보니까 싼 거지. 그때 살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했어요. 그때도 비싸다고. 그래도 아무튼 지금은 그때보다 사실 보면 뭐 2배, 그 이상으로. 1.5배 올랐죠.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2배 오른 적. 그러니까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거는 2배 올랐고, 그리고 1.5배가 강남에서 평균적으로 오른 거고, 강북 정도가 한 1.3배 정도 올랐다라고 보면 되는데, 뭐 강북도 요즘 강북이 아니라 마용성 뭐 그런 지역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보기 지금 어려운데. 시점에서는 또 강력하게 얘기하기에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는 좀 그때랑은 사실은 좀 다르다. 작년까지만 해도 무조건 사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 기회다, 무조건 기회다. 그런데 지금 너무 급등세가 가파른 상황이고 이제는 저도 다음에 또 한번 폭등한다면 혹시 이게 마지막 폭등이 아닐까. 한 번 정도 남았다. 한 번은 더는 무조건 남았다. 한 번은 더는 남았다. 한 번 더는 남았는데 그때는 정말 무서운 폭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지금 점점 거래량은 줄면서 가격 급등폭은 더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바라봤을 때 다음에는 내년에는 이것보다 거래량 더 줄면서도 더 높은 상승을 호가를 받아주는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시장이 내년 정도에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 12.16 부동산 대책이 가장 센 형님이 느끼시기에 이건 너무 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뭐 세다라기보다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대출을 아예 안 해주겠다고. 나도 그렇죠. 난 대출이죠. 국민인데 왜 나는 앞에 해는 쟤는 어제까지는 해주고 오늘은 안 되고 나는 그거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